자, 지금부터 SSL을 설명하는데 약간의 이론도 그냥 같이 설명을 할게요. 원래 이제 우리가 실습 위주인데 아무튼 지금 약간의 이론을 넣을게요. 자, 뭐냐면 우리가 이제 메시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항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변 길이 문자열이에요. 가변 길이. 그러니까 길이가 길었다가 짧았다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가변 길이 문자열은 그냥 상식으로 봐도 암호화를 할 때 문자열의 길이가 길면 조금 느려지고 문자열의 길이가 짧으면 조금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암호화할 때는 이런 가변 길이 문자열이라는 거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변 길이 문자열은 도대체 뭐로 암호화하냐? 대칭키라는 거로 암호화해요. 세션키라고도 얘기해요. 이거를. 자, 왜? 대칭키가 있고 공개키 혹은 공개키를 다른 말로 비대칭키라고도 얘기하죠. 대칭키가 있고 공개키가 있는데 대칭키가 기본적으로 속도가 공개키의 100배 이상 빨라요. 그러니까 속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대칭키로 암호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네이버나 뭐 네이버가 됐던 다음이 됐던 이런 웹사이트를 가면 이 밑에 있는 이런 글들 이거를 다 내가 암호화를 할 거야. 여기 보면 열쇠 모양이 HTTPS죠. 암호화. 그죠? 이런 걸 내가 다 암호화를 하고 싶어. 근데 이거의 길이는요. 항상 가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암호화하려면 무조건 대칭키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좀 고정값, 만약에 내가 로그인한다. 이렇게 로그인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얘 같은 경우는 좀 길이가 좀 짧잖아요. 길어봤자 제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개키로 해도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개키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HTTPS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냐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이제 기본은 됐어. 이 클라이언트는 웹브라우저고 이쪽은 네이버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절차를 볼게요.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보면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얘가 이렇게 연결을 하죠. 얘가 연결하는 겁니다. 그죠? 웹브라우저가 네이버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할 때 얘는 뭘 주냐면 첫 번째는 암호화 목록을 줘요. 왜냐면 암호화 기법이라는 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브라우저가 지원하는 암호화 목록을 얘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은 그거를 받은 다음에 얘한테 뭔가를 전달해 주는데 이거는 사실은 보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 모든 게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SSL 뿐만 아니라 IPsek이고 뭐고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서버가 뭘 하냐면 기본적으로 확정된 암호화를 지정해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ES로 합시다, RSA로 합시다 등 이런 걸 준다고요. 이 암호화 목록 여러 개 주면 그 중에 하나를 딱 지정을 해준다 이거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뭘 주냐면 공개키를 줍니다. 공개키는 누구나 다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공개키입니다. 근데 누구의 공개키냐? 네이버의 공개키입니다. 네이버의 얘의 공개키가 아니에요. 자, 이런 공개키를 줘. 그러면 얘는 뭘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세션 키라는 걸 만들어요. 세션 키가 이제 대칭 키라고 했죠. 세션 키를 만드는데 누가 만드냐? 이 클라이언트가 만들어. 이 세션 키는 어떻게 만드냐? 그냥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그냥 문자열. 긴 문자열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얘한테 이렇게 보내줘요. 이 세션 키를. 근데 이 세션 키를 그냥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면 문제가 하나 생기죠. 스니핑 같은 거를 하면 이걸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개가 돼요. 그럼 이건 공개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뭘 하냐? 공개키로 세션 키를 암호화해서 보내는 거죠.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 공개키가 누구 거? 네이버의 공개키입니다. 그러면 공개키로 암호한 거는 그 개인 키로만 풀 수가 있어. 그러면 네이버의 개인 키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네이버는 이거를 개인 키로 복호화를 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뭐가 와요? 세션 키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키를 공유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냐? 그 다음부터 여기서는 이 세션 키를 통해서 그냥 암호화하고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 뭐랄까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그냥 암호 통신의 절차입니다. 절차.
그리고 요거는 키 교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세션 키를 보내줘서 공유했잖아요. 키 교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네이버라는 이런 웹서버가 SSL 같은 걸 지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여기에다가 뭘 해야 되냐면요, 오픈 SSL을 깔아야 됩니다. 오픈 SSL을 여기에 깔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깔아요. 근데 공개 키도 있고 개인 키도 있잖아요, 네이버는. 그러면 이런 키들은 어딨냐? 이 오픈 SSL을 깔고 키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통 이제 키젠이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크랙 라이센스, 그러니까 유료 소프트웨어 깰 때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 키젠이라는 걸 통해서 암호화 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증기관에 메일을 보내서 인증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자기 PC에다가, 자기 웹서버에다가 인증서를 이렇게 설치해 놔야 됩니다. 인증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아무것도 안 깔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깔고 자연스럽게 이게 돼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안 깐다라는 말은 틀린 말인데, 정확히 말하면 웹브라우저가 SSL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절차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SSL로 이렇게 이제 주고받을 때 우리가 이제는 단순히 이제 이런 것만 할 수,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이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국민은행에 로그인에 들어갔어. 그럼 국민은행 보면 웹페이지에 가면 여기는 웹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인인증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뜨죠. 그리고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뜹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 통신한다고요. 여기 SSL입니다. 여기도 SSL이에요. 그러면 이 공인인증서 프로그램은 SSL 모듈을 여기다가 설치를 해둔 거고, 이거는 이제 웹브라우저니까 그냥 SS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SL이 이렇게 리눅스와 그러니까 웹브라우저와 일반 PC용 프로그램, PC용 프로그램과 PC용 프로그램 간에 이렇게 움직여져요. 근데 대부분은 실제 보안 컨설팅이나 보안 심사할 때 PC용 프로그램 간에 SSL이 깔린 적이 거의 없어요. 이제 거의 암호화를 안 합니다. 우리는 근데 대부분 이것만 봐서 그런 거죠. 웹만 봐서. 자, 일단은 이 개념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실제 SSL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를 일단은 보고 SSL을 만들어 보자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만들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SSL은요 기본적으로 저기 없어. 통신 기능이 없어요. SSL이라는 거, 즉 우리가 쓰는 오픈 SSL이라는 거는 그냥 암호화와 복호화만 하는 거지 통신을 해주는 기능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통신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소켓이 해주는 겁니다. 소켓이라는 통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SSL을 개발할 때는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픈 SSL 라이브러리도 써야 되고, 그리고 소켓 모듈도 써야 되고, 그래야지만 내 PC용 프로그램에다가 SSL을 박을 수가 있어요. 물론 웹브라우저로 만들면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웹브라우저 자체가 그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제가 말로 했던 SSL의 과정을 실질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SSL을 개발해 보자고요. 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오픈 SSL 이걸 이제 깔아야 돼요. 뭔가 있죠.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저희도, 그죠? 이렇게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버전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자, 근데 지금 인증서가 없어. 이게 깔려 있어도 인증서가 없으면 이거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인증서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근데 인증서는 어디에요? 공인된 기관에서 메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메일 받은 걸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SSL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픈 SSL을 보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는 스니핑 프로그램이죠. -i eth0 이렇게 치는 이유는, if config를 이렇게 치면 랜 카드, 네트워크 카드의 이름이 eth0예요. 이 eth0라는 영문 이름에 IP가 이렇게 부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IP로 날아다니는 데이터를 내가 잡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디스크가 없다고 그래서 잠깐 뭐 있는 거 하나 지웠습니다. TCP 덤프 -i에 eth0에 -v 호스트 다음 점 넷으로 가는
사이트의 패킷만 잡아줘. 그런 뜻이에요. W 다음 점 캡 파일에 자 이렇게 커맨드를 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거는 제가 메모를 해둘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제 날아가는 걸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다가 커맨드는 카피해놨고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얘가 스니핑을 시작합니다. 네트워크 날아다니는 여기가 0으로 되어 있죠. 하나도 스니핑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브라우저를 한번 띄워보죠. 그리고 네이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시케어 뭐 커넥터 어쩌고 저쩌고 뭐 에러가 났네. 이건 프락시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뭘 잘못했나? 그냥 다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은 되네. 그죠? 자 일단 다음으로 되니까 다음 사이트로 들어가니까 여기에 스니핑이 잡히는 거죠. 그리고 얘 관심 없어요. 그냥 죽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음으로 날아가는 모든 패킷을 이 파일에 저장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C로 이렇게 끝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내가 사실은 이제 TCP dump -r 다음 점 캡 이렇게 해서 이제 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커맨드를 쳐서.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너무 좀 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때 와이어샤크를 쓰는 거죠. 와이어샤크라는 걸 이렇게 띄우면 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파일을 열어보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열어서 지금 보려고 하는 게 다음 점 캡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모디파이 시간으로 소트를 해본 다음에 쭉 내려가 볼게요. 제일 밑에 있나 보다. 여기죠. 요거. 자 요거를 한번 이렇게 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SSL 아까 제가 그림으로 그렸던 그거의 절차인데 한번 봐보자고요. 첫 번째 제 PC가 요겁니다. 그죠? 제 PC가 2.15예요. 제 PC가 요거야. 이게 다음의 IP에 24 요게. 그러면 여기 시네크 에크 요거는 그냥 연결 과정입니다. 연결 과정이니까 이건 TCP의 연결 과정이고, 그러니까 내 PC가 다음하고 연결됐다. 그리고 나서 내 PC가 다음에다가 클라이언트 헬로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 헬로우의 의미가 중요한데 이 영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시험 볼 때는 영문 이름이 중요할 수도 있지. 클라이언트 헬로우라는 걸 보내는데 여기 밑에 여기 이제 상세 내역이 밑에 있습니다. 시케어 소켓 레이어 그죠? SSL. 그래서 클라이언트 헬로우를 보냈다. 이걸 캐비넷을 열어볼게요. 일단은 버전이 있죠. TLS 1.0. 그러면 이제 보안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버전이 너무 낮으면 뭐 1.1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낮으면 보안에 취약합니다. 패치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내려가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거예요. 사이퍼 시트. 이게 뭐냐면 내 웹브라우저가 지원해주는 암호화 목록입니다. 그래서 공개키는 RSA 암호화를 하고 대칭키는 AES 128비트, 블록 암호화 기법은 CBC. 이거는 못 알아들으면 지금 못 알아들어도 돼요. 그 다음에 해시 함수는 SHA. 이걸 쓰자. 그러니까 이 목록을 내가 다음에다가 주는 겁니다. 그럼 다음이 이거를 딱 받은 다음에 뭘 하는 거냐? 이 중에서 뭐로 합시다. 확정을 해준다고요. 그리고 요건 참고로 랜덤이라고 나오죠. 요 랜덤은 뭐냐면 유일한 그 숫자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숫자라는 게 뭐냐면 복사 공격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리플레이 어택이라고 하죠. 그 리플레이 어택 같은 걸 막기 위해서 난수 같은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자 아무튼 그게 지금 메인은 아니니까. 자 이렇게 보냈어. 그랬더니 여기 밑에 보면 서버 헬로우가 있죠. 여기 24가 다음이죠. 다음이 나한테 보냈어.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이건 이제 서버 헬로우입니다. 그죠? 서버 헬로우 바뀌었습니다. 쭉 보니까 일단은 요거 사이퍼 시트 아까 35개의 암호화 목록을 줬잖아요. 그 암호화 목록 중에서 요거로 합시다라고 결정을 다음이라는 웹사이트가 해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를 네고라고 합니다. 네고 협상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자 쭉 이제 요 캐비넷을 한번 다 열어보죠. 뭐가 있는지. 우리가 또 이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그
퍼블릭 키입니다. 근데 여기 아무리 봐도 퍼블릭 키 같은 건 없죠 지금, 그죠? 그냥 딱 봐도 뭐 뭔가 인증 키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 그죠? 예, 근데 그게 없어요. 가만히 볼게요. 다시. 자, 그리고 이 밑에 줄 봐볼게요. 다음이 나한테 뭔가를 보내줘요. certificate라는 메시지를 보냈어.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자. 자, 근데 이 certificate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요거네요, 그죠? 요거 certificate 이걸 열어보니까 핸드세이크 프로토콜, 핸드세이크라는 거는 연결하는 과정,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 certificate 이렇게 열어보니까 뭐 이제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카카오라는 말도 나오고, 결론은 뭐죠? 인증서죠, 인증서. 그죠? 인증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열어보면 그 다음에 뭐 SHA-256의 RSA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가 엔크립티드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인증서에 대한 정보겠죠. 이건 인증서의 정보입니다. 누구의 인증서예요? 다음의 인증서예요. 우리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럼 이제 이 인증서에 퍼블릭 키가 있는 거죠. 퍼블릭 키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쭉 이제 한번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가 보죠. 요것도 여기 보면 서버 키 익스체인지라고 이렇게 돼 있죠. DPL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뭐가 적혀 있어요? 퍼블릭 키라고 적혀 있죠. 이게 다음에 공개 키를 나한테 준 거예요. 이 공개 키는 누구나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왜? 공개 키로 암호한 거는 개인 키로만 복구할 수가 있고, 공개 키로 암호한 거를 개인 키로만 복구할 수 있으니까 개인 키는 오직 세상에서 다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암호하면 다음밖에 못 봐요. 그래서 누구나 가져가도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가볼게요. 내가 다음에다가 클라이언트 키 익스체인지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클라이언트 키 익스체인지 있죠? 쭉 뭐 똑같이 뭐 퍼블릭 키 이렇게 나오고, 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까 그 공개 키로, 그죠? 공개 키를 받은 걸 갖고 그 세션 키를 만들고 그걸 암호화해서 보내는 놈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요게 그 내용이, 이 내용이. 그래서 세션 키를 넘겨줘.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이제 마지막으로 공지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기로 협상 끝났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이게 실제 내가 보내는 다음 홈피의 데이터를 이렇게 암호화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꼭 봐야 될 게 이 절차입니다. 이 간단한 절차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됐고, 이것도 이제 관심 없어요. 이거는 그냥 SSL을 잠깐 보려고 우리가 했던 것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SSL을 우리가 만들어 볼 건데, 자, 기본적으로 SSL example이라는 게 하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압축을 한번 풀어 볼게요. 자, 그러면 SSL example, 일단은 뭐 그 방법 이런 거 다 떠나서 이거를 돌아가게 만들어 보자고. 일단은 서버 쪽에 보면 여기 오픈 SSL이라고 있어요. 하나는 클라이언트고 하나는 서버인데 요걸 하나 깔면 됩니다. 요걸 하나 깔면 여기 64비트짜리 요거 깔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윈도우형 SSL 라이브러리예요. 그냥 설치만 하면 돼요. 이게 있어야지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볼 때 SSL 리드 이렇게 보면 오픈 SSL 함수의 기능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매뉴얼이죠 사실. SSL에 왜 안 들어가지? 자, 그러면 뭐 이런 함수들이 있대요. 이 함수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한대. 그래서 뭐 데이터를 읽나 보죠. 리드니까, 그죠? 그리고 헤더 파일에는 오픈 SSL에 ssl.h를 넣어줘야 되고, 쭉 뭐 그다음 뭐 리턴 밸류가 뭐고, 뭐 0보다 크면 뭐 정확하게 되돌린다, 그죠? 수신한 거를.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얘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통신 기능이 없어요. 그럼 이거를 라이트로 바꾸면 라이트도 있겠죠. 라이트, 그죠? 그러면 오픈 SSL 리드라는 거는 암호화된 문을 복호하는 기능이고, SSL 라이트는요, 내가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가 되냐? 이 BUF에 들어가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 BUF에 들어가는 단어를 암호화시키는 거는 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길이겠죠. 근데 SSL에 요 앞에 곱하기가 있잖아요. 곱하기 뭡니까? 주소죠, 주소. SSL의 주소를 입력을 놓고 라이트를 부르면 암호하고, 리드 부르면
요렇게 암호한 걸 복호한다 이거죠. 자, 그 기능밖에 없습니다. SSL 자체가.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됐고, 그럼 이제 이걸 깔았다 치고, 저는 이미 아마 깔려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서버는 인증서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인증서 있죠? 이건 가짜 인증서입니다. 왜?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인증서가 없으니까, 그죠? 이거 사실 가짜 인증서예요. 임시 인증서. 그러니까 인증서를 만드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프라이빗 키. 이게 바로 개인 키죠. 이게 지금 이 인증서의 개인 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개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개인 키가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CA의 그 CRT 이게 인증서잖아요. 이렇게 보면 보안 인증서 이거 임시로 만든 거예요. 임시로 만든 거고, 자세히 여기 좀 나오나? 뭐 안 나오네, 그죠? 이 정보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공개 키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일단은 서버 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요 복사를 해서 C 드라이브 바로 밑에다가 넣겠습니다. 왜 C 드라이브 바로 밑에다가 넣냐? 여기 있네, 그죠? 요거. 왜 C 드라이브 바로 밑에다가 넣냐면, 우리가 곧 코딩을 보겠지만, 하드 코딩 돼 있어서 그래요. 프로그램 내부에. 그래서 그냥 C 드라이브 넣은 거, 밑에 바로 넣는 것 뿐인 거고, C 바로 밑에. 자, 그래서 이걸 복사해 넣었다고 치고, 여러분도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먼저 실행부터 해보죠. 프로그램 코딩 보기 전에. 없네, 그죠? 실행 파일이 안 만들어져 있네요, 전부 다. 얘도 안 만들어져 있고. 자, 그러면 여는 수밖에 없겠네. 자, 그러면 비주얼 C를 열어서 이 SSL 그 서버 쪽의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프로젝트를 열었는데, 이게 지금 버전이 틀려요, 저랑. 버전이 틀려서,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2019 버전. 그러니까 여러분들 버전으로, 열면, 정상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열었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은, 요게 뭐죠? 요거는 소켓 라이브러리죠. 그러니까 얘는, 그랬잖아요. 소켓이라는 걸 쓴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암호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두 개를 포함시킨 거죠. 자, 그리고 요거야 그냥 소켓이죠. 요거는 그냥 소켓입니다. 100% 똑같죠. 리슨. 그러니까 기다린다. 그죠? 여기 리슨 하면 이제 accept가 어디인가 있겠죠. 자,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메인이 여기니까, 자, 이거를 가지고 소켓을 초기화하고, 일단 소켓 먼저 봅니다. 특정 포트 번호를 들어가서 클리에이트 소켓을 부른다. 그럼 클리에이트 소켓이 아까 그거예요. 아까 처음에 봤던 거 요거. 그래서 리슨까지 끝내둔 상태입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보면 어디 있더라? 요거죠, 요거. 그러면 소켓의 리슨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무한 루프로 기다려라. accept 연결을 기다려라. 자, 여기까지는 SSL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전혀 관계가 없고 뭐 한 겁니까? 그냥 통신을 하는 것 뿐인 거예요. 통신을. 근데 SSL 보면 처음에 요게 이제 보면 오픈 SSL을 초기화 해줘야 돼. 이거는 이제 문법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매뉴얼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create context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문법이에요. 이 컨텍스트의 CTX가 우리가 이 SSL을 쓸 수 있는 어떤 주소, 인자 그런 값입니다. 그리고 설정 요건 그냥 문법 그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생각하거나 그럴 게 없어요. 쭉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SSL 하기 위해서 SSL 하나 만든다 이거죠. CTX 아까 그 설정 값을 가지고 넣어서 SSL 요 SSL 변수가 실제 소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SL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가만히 보면 통신의 연결은 이쪽으로 오고 SSL은 요 변수잖아요. 요 두 개를 매핑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SSL과 이 소켓의 클라이언트 이 두 개를 매핑한다, 연결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전부 다 고정 코딩입니다. 뭐 응용도 없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코딩해야 되는 거예요. SSL 쓰고 싶으면. 그리고 나서 SSL accept 기다려라 이거죠. 기다려라. 그러면 요게 암호화된 SSL 문을 읽어드린다 이거죠. 연결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SSL lite 그러면 SSL과 소켓이 연결됐으니까 이게 보안팀이라는 영어 단어 있죠? 이게 암호화돼서 그죠? 날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끝내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보면 여기 다 에러가 나잖아요. 그죠? SSL 부분에.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헤더 파일이나 그런 게 이제 빠져 있어서 이제 그런 것 같고요. 자, 요거를 이제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한번 해보죠. 자, 이걸 여기 위에 거는 이제 뭐냐면 이거를 설치해라. 이거 매뉴얼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 설치해라. 아까 그거 깔고 그 다음에 헤더가 지금 설치를 하면 프로그램 파일에 오픈SSL include 요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요 경로를 갖다가 지금 요거 있죠. 요걸 추가하라는 거예요. 요걸 추가하라는 겁니다. 비주얼 C에. 왜? 저기에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요걸 정상으로 돌릴게요. 요거를 어떻게 할까? 프로젝트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죠. 그냥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콘솔로 SSL 서버 그대로 똑같이 그냥 만들게요. 일단은 서버를 만들면 뭐 클라이언트는 되는 거죠. 이제 우리 버전에 맞게 요게 헤더가 다르잖아요. 그죠? 버전에 맞게 바뀌었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코드가 있었잖아요. 서버 쪽에 요거 그죠? 요 코드를 갖다가 노트패드로 열게 했습니다. 그냥 노트패드 말고 그냥 이렇게 열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가 열리는 게 아니니까. 자, 그리고 여기 PCA 요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혹시 뭐 설정 같은 게 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 헤더는 별로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죠? 자, 이제 열었어요.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이상? 19 이상은 헤더 파일이 이겁니다. 이거니까, 요거는 건들면 안 돼요. 자, 요거는 닫고요. 그리고 여기도 별거 없네. 그죠? 이것도 필요 없고, 요게 이제 원래 소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일단은 카피를 해서 요게다 집어 넣어 볼게요. 그럼 요게 이제 밑줄이 생기면 안 됩니다. 지금 인클루드에 보면 이렇게 밑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 파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 인클루드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라이브러리의 경로를 추가를 해줘야 돼. 지금 SSL 헤더를 넣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 있네요. 그죠? 오픈 SSL 여기 있네. 오픈 SSL 그 다음에 빈인가? 인클루드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요 경로를 넣어줘라 이거죠. 자, 그래서 요 경로를 일단 자, 이제 보죠. 여기 아까 밑줄이 없어졌죠. 이제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오픈 SSL을 깔면 이제 요 오픈 SSL 여기 있는데 여기 include와 lib 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스니핑을 만들 때도 항상 이런 게 있는데요. 추가 외부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 디렉토리, 지금 이 include라는 거, 요 디렉토리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추가를 안 하면 요게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요만큼이. 그래서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누르고 여기에 보면 헤더잖아. 헤더를 include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글로 하면 포함이겠죠. 포함, include가.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편집 누르고 요거 누르면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헤더 파일을 여기에 넣어줘야 돼요. 이 디렉토리를. 그리고 라이브러리라는 걸 쓰죠. 밑에 보면 아모아 있잖아요. 그죠? 소켓도 있지만 아모아도 있어요. 자, 여기 라이브러리 디렉토리를 똑같이 편집 눌러서 요거 눌러서 똑같이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기는 헤더고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lib에 있죠. 그럼 vc에 스태틱에 보면 여기 뭐 아모아 관련 이런 라이브러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얘가 갖고 오는 거라고 얘가. 자, 그래서 요렇게 이걸 추가시키고 그러면 이게 이상이 없으면 이렇게 돌려야 돼요. 이렇게 돌렸을 때 이게 돌아가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 이거는 아무 기능은 없지만 라이브러리를 포함시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게 되는 거니까요. 그죠? 돌아가죠? 그러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하나 봐보죠. 자, 라이브러리는 추가했고 지금 포트 번호는 777로 하고 메시지도 이거로 하자. 이 글자에 우리가 나중에 바꿔도 되고 포트 번호도 바꿔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임시로 요거 그대로 넣어주고 자, 그리고 가볼게요. 이건 그냥 소켓이니까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요 함수 그대로 카피하면 되죠. 이건 소켓의 기능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 그냥 함수 소켓. 소켓은 여태까지 계속 했잖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그 SSL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 SSL 이 함수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이 문법대로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인증서를 여기에 넣은 이유를 알겠죠. 이 코딩의 C 드라이브 밑에 딱 여기에 박혀 있거든. 그래서 요게 넣으라는 거고, 프라이빗 키도 읽어야 되니까 여기에 C 드라이브 밑에 그대로 집어 넣어야 돼요. 요 그대로 카피해 볼게요. 지금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는 SSL 라이브러리 그대로 이렇게 집어 넣으면 돼요. 여기서 에러가 나면 안 됩니다. 이런 라이브러리 썼을 때. 그죠? 이게 그냥 코드를 카피하면 당연히 에러가 나죠. 여기에다가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안 했으면. 자, 그리고 그냥 돌려볼게요. 이상 없으면 돼요. 에러 안 나면 이상 없는 거예요. 에러가 났네. 그죠? 지금 실패 이유가 있는데, 자, 일단 아무튼 이제 됐어요. 뭐냐면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 속성에 보면 링커가 있어요. 링커라는 거는 이제 실행 시에, 그러면 여기 입력이 있죠. 입력, 요걸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lib ssl 이런 거 있죠. 요게 어딨냐면, 제가 요게 추가를 해놨어요. 요거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게 추가가 안 돼서 안 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증서가 있으니까 이제는 인증서를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대로 이제 돌려요. 그럼 이렇게 떠. 그럼 데모라고 쳐요. demo. 이거는 인증서를 만들 때 인증서 패스워드를 데모로 해서 그래요. 그럼 이제 방화벽에서 이걸 열 거냐, 이게 뜨면 정상인 거죠. 됐죠? 그러면 여기 이제는 SSL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SSL 클라이언트를 딱 연결해 보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도 사실은 또 만들어야 돼. 근데 한번 해볼게. 이렇게는 제가 안 해봤는데, https 127.0.0.1에 콜론 7777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자신. 그죠? 얘는 https가 안 먹네. 그죠? 이건 안 먹네요. 일로 안 들어오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서버는 끝난 겁니다. 서버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서버까지 먼저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가볼까요? 이제 클라이언트로 가보죠. 클라이언트를 볼 때는 일단은 비주얼 C의 프로젝트를 하나 더 열고, 요거는 일단 내려둡니다. 요거는 됐죠? 자, 그리고 SSL 클라이언트 프로젝트를 이제 그대로 하나 더 만듭니다. 자, 그럼 똑같이 만들면 돼요. 그냥 SSL 클라이언트 똑같이 그냥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그런 다음에 요건 이제 지가 만들겠죠. 됐죠? 자, 그러면 얘도 일단은 똑같아요. 라이브러리 같은 걸 넣어야 되니까, 지금 아까 그걸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보면 SSL 이그잼이 여기 있잖아요. 클라이언트 버전이 다르니까 요 파일만 이렇게 열어볼게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똑같이 넣어줘야 돼. 그러면 일단 카피 먼저 해야 되겠죠. 이제 지금 잘 보면 돼요. 똑같이 할 거니까. 첫 번째 헤더 파일을 넣어줘야 돼. 그러면 헤더가 include에 openSSL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근데 여기 전체 넣어줘도 되고, 요 include까지만 이렇게 넣어줘도 됩니다. 그래, 경로 카피하고, 일단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 SSL 클라이언트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 들어가서 여기 보면 C 뿔뿔 이렇게 있죠. 일반 여긴가 그죠? 또 기억이 안 나네. 여기 그죠? 실행 가능한 디렉토리, 포함 디렉토리 있잖아요. 여기에서 편집 이거 넣고
이거 넣은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헤더 파일에 그 위치 들어갔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디렉토리를 또 넣어줘야 돼. 그러면 라이브러리가 lib니까 여기 lib에 vc에 static 여기 있거든요. 이걸 카피해서 여기 참조해서 속성에 참조 디렉토리, 이게 라이브러리 디렉토리 얘기하는 거예요. 참조 디렉토리에다가 요 더하기 누르고 요거 스태틱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가 얘거든요. 실제 암호화할 때. 그럼 다시 또 세 번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링커에 보면 뭐 일반이 있고, 여기 입력이 있죠. 입력, 여기 추가 속성, 여기에서 우리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인 거죠. 지금 맞나? 그죠? 일단은 요 그대로 카피해 볼게요. 일단은 이게 이상이 없어야 돼요. 자, 카피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이니까 그냥 그대로 넣고, 포트 번호는 똑같이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소켓을 그대로 하니까 이건 그냥 끝까지 그대로 카피해 볼게요. 먼저 클리너까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헤더 파일을 넣었으니까 이 경로에는 에러가 안 나야 되고, IP 포트 이거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켓 업로드 로딩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는 여기가 클라이언트 API입니다. 자, SSL init하고 크게 보면 돼요. 그 SSL 클라이언트 메소드 정보 불러오고, CTX 가져오고, 이거는 뭐 그냥 호스트 이름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이건 소켓인 거고요. 소켓 연결하고, 그러면 SSL과 이 클라이언트 소켓, 이 소켓 연결한 거, 요 속과 SSL 매핑하고, 그러면 SSL 커넥트하고, 이건 문법이에요. SSL 리드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읽어오는 거죠. 그죠? 데이터 받아오는 거. 근데 이 받아오는 건 뭐냐? 복호화를 해서 받아오는 거예요. 복호화를. 그러면 아까 서버는 라이트를 하니까 그 암호화를 돼서 SSL 라이트로 암호화 시키는 거고,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평문이 오는 거죠. 일단은 돌려보죠. 일단 돌아간 다음에 하나하나 다시 한번 매핑해 볼게요. 이게 또 에러네. 그죠? 이게 에러가 나면 지금 보면 이건 다른 에러인데, 요거구나. 요거. 그죠? 이건 이제 실행 때문에 문제는, 이건 다른 에러예요. 그럼 위로 가보면요, 실행 파일에 여기 경로가 있어요. 여기 경로에 가서 이렇게 카피해서 이제 이렇게 실행하지 말라라는 거지. 지금 이거는 디렉토리에서 해당 디렉토리로 가보죠. 여기 디버그에 가보면 일단은 안 만들어졌네. 그게 아니구나. 지금 argc라는 게 요거 여기 에러가 났으니까 이거는 메인 함수에서 바꿔야 되는 거네. 여기 argc 넣고, 이게 이제 파라미터잖아요. 캐릭터 곱하기 argv 요거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라이브러리 에러가 아니었어요. 이건. 자, 다시 요게 라이브러리 에러죠. 지금 그죠? 아까랑 비슷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보죠. 프로젝트에 첫 번째 링커에다가 입력에다가 라이브러리 넣고, 일반에다가 추가 라이브러리 디렉토리, 아까 요걸 넣어줘야 되는구나. 추가 라이브러리 디렉토리에 요 SSL 스태틱 있죠? 여기 요 라이브러리 있는 거, 요거를 집어넣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돌려보죠. 이걸 해보는 거는, 그죠? 뭔가 돌았죠? 그죠? 뭔가 돌았어요. 그죠? 얘도 그대로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거를 딱 설정해서 돌려보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고. 자, 이제 근데 뭐가 돌긴 돌았는데 뭐 달라진 게 없잖아요.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얘가 암호화 시켜서 가져오니까 그래요. 사실 여기 보면 지금 프로젝트에 SSL 클라이언트죠.
디버그에 여기 있잖아요, 실행 파일이. 근데 얘가 지금 이 프로그램 코드를 가만히 보면 그냥 실행하는 게 아니라 요걸 쓰는 거예요. 쭉 한번 내려가 볼게요. argv만 쭉 가보면 여기가 아니라 커넥트 부분을 찾는 거예요. 지금 메인 함수에 소켓 커넥트 여기 있네, 그죠? 여기 보면 포트 번호 넣고, 그죠? 포트 번호 넣고 여기에 호스트 이름에 뭐 있잖아요, 그죠? 요게 IP로 들어가는 거니까 요게 뭔가 다르다 이거죠. 지금 호스트 네임이 뭔지 보자고요. 호스트 네임은 이거고 포트 번호는 이거고, 그러면 그대로 맞는데 컨트롤 F argv 이거 왜 쓰지? 커넥트를 할 때 argv 0분 이거는 이제 에러가 났을 때 얘기고, 에러가 안 나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걸어두고, 요게 지금 서버란 말이에요. 요게 cmd netstate an에 find str 7777. 그러면 7777은 분명히 리슨 하고 있어요. 요게 얘는 이상이 없어. 그리고 돌려보자. 자, 그래서 F10번 연결이 안 되네, 그죠? 예, 연결이 안 되네요. 그냥 아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 777 포트 번호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연결이 안 되니까 그냥 끝나는 거죠, 뭐. 예, 이거는 됐나? 이거 찍고 넘어오는 거네. 마이너스 1이 여기 프로그램을 끝내는 게 없구나. 그죠? 이 지금 글자가 커넥트 페일이잖아요. 예, 커넥트 페일이니까 그냥 이거는 이제 SSL과 관련이 없는 거야. 그냥 연결 자체가 안 된 겁니다. 연결 자체가 안 된 거고, 그러면 이걸 조금 바꿔볼게요. 포트 번호를 제가 5000번으로 이거 바꿔보고, 그리고 요놈도 닫습니다. 이거 두 개, 얘도 5000으로 바꿔보고. 지금 포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통신에. 자, 서버 돌려보고, 데모, 이건 데모 엔터 치면 되는 거고, 그리고 cmd로 netstate -an에 find str 5000번 리슨 있어요. 그리고 얘 5000 그대로, 얘가 이렇게 하면 또 돌고 끝나니까 이거 그러니까 창이 닫힌다고요. 여기에다가 디버그를 하나 딱 이렇게 걸어 둘게요. 프로그램 안 끝나게. 됐죠? 됐네요. 지금 여기에 헬로우 보안팀이라는 이 영어 단어 있죠? 요 사이에서 이게 암호화돼서 날라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헬로우 보안팀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SSL 서버에 보면 요 글자 있죠, 요 글자를 얘가 보낼 때 지금 보면 SSL 라이트가 있을 거예요. 요 있고 SSL 라이트 있죠. 이 SSL 라이트로 보낸 거야. 그럼 얘가 암호화가 된 거고, 그러면 요 전송 구간이 암호화가 된 거고, 이 클라이언트 이놈은 제가 이제 멈춰둔 거예요, 지금. 그냥 닫히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처음 한 번에 돌았을 때 정상적이었는데, 닫혀갖고, 그죠? 우리가 못 봤던 거고, SSL 리드 있죠, 리드. 이 리드를 통해서 받으면 이게 복호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출력을 하니까 이게 평문으로 이렇게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돌려볼게요. 끝났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와이어샤크가 있네. 이제 마지막으로. 근데 아까 포트 번호 777이 왜 안 됐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아까 종료할 때 무슨 에러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윈도우형 와이어샤크인 거죠. 윈도우형.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노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를 선택할 수가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인터페이스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인터페이스 리스트가 안 나오네요 여기에. 어, 이거는 만약에 인터페이스가 안 나오면 지금 와이어샤크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냥 깔려만 있는 거지.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보죠. 요거 다시 한번 설치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와이어샤크가 아무튼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거는 와이어샤크의 문제인 거예요. 그죠? 똑같이 보안팀 나오죠. 자, 그래서 계속 프로그램 끝내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리고 와이어샤크는 제게 지금 와이어샤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인터페이스 있는데,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보세요.